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피아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네, 여러분은 북쉘프 스피커를 쓰다가 그 상위 스피커로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소리를 전반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대부분은 이제 북쉘프를 쓰다가 좀 더 스케일 좋고, 그런 스피커, 북쉘프를 쓰다가 톨보이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톨보이로 넘어가려면은 일단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그렇죠. 뭐 2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대다수고. 근데, 스피커를 교체하지 않고, 스피커를 업그레이드 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앰프나 주변 컴포넌트를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지만, 이거와 같은 서브우퍼, 액티브 서브우퍼를 추가해서 전체적인 사운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 스피커 업그레이드보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 액티브 서브우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액티브 서브우퍼 하면은 일단은 이거를 이제 북쉘프 스피커나 톨보이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해당이 되지만, 저역이 이제 초저역까지 내려가지 않는 스피커들을 쓸 경우에 액티브 스피커를 사용하면 일단은 그 대역이 해결이 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액티브 서브우퍼를 쓰는 가장 큰 이유고요. 네, 그리고 액티브 스피커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이게 플로어 스탠딩 스피커를 쓴다. 그러니까 플로어 스탠딩 같은 경우 대부분은 이제 우퍼가 미드레인지 트위터가 같은 인클로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베이스가 만들어내는 이 진동이 미드레인지나 트위터로 많이 좀 영향을 주죠. 그렇죠. 그러면은 소리가 전반적으로 탁해지고, 그러니까 대역은 넓어지지만 소리가 좀 탁해질 그런 가능성이 또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엔드 스피커들 보면은 베이스 우퍼를 별도의 인클로저에 넣어서 모듈화 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미드레인지와 트위터에 진동이 넘어가는 거를 아예 방지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운드를 향상시키는데, 액티브 서브우퍼를 북쉘프에 쓰게 되면은 사실 인클로저가 아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진동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러면서 전체적인 대역 폭이라든가 전체적인 스케일 이런 것들은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인클로저째로 분리를 시키면은 앰프가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물론 이제 스테레오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바이앰핑이 되는 거예요. 네. 앰프가 이제 두 개로 늘어나니까.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역 우퍼와 저역 주파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할당된 앰프까지 늘어나니까 어떤 에너지감, 특히 저역 쪽에 그 에너지감도 상당히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효용들, 강점들이 많은데 사실 항상 좋을 수는 없죠. 이게 매칭을 잘하고 운영을 잘하면 상당히 좋은 2.1 시스템이 구성이 되는 건데, 사실 잘못 매칭하면 잘못하면은 이 중고역대와 저역대의 좀 이질감, 음색적인 이질감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품질이 좋지 못한 거를 쓸 경우에 이 스피드, 시간축에서 약간 저역이 딜레이 된다든가 아니면 저역이 너무 튀어나와 버린다든가, 거기에서 오는 이질감이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크로스오버가 애매하게 이상하게 설정이 되면은 그 겹치는 부분이 둔탁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탁해지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겹쳐지는 대역이 정말 우리한테 어떤 저역의 에너지라든지 어떤 선명함을 제공하는 그 대역이라서 이게 이상하게 오버랩되고, 더군다나 다른 질감의 소리들이 거기서 섞여버리면은 왜 그 빛이 막 섞이면 이상한 색깔로 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망할 수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김편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잘못된 저역이 세팅은 정말 구토가 날 수도 있다.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메스꺼운, 저도 진짜 처음에 저역이 확 튀면은, 그러니까 와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베이스 같은 것도 잘 들리고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시간만 지나면은 속이 메스껍더라고요. 그렇게
저역 과잉된 소리가 계속 그렇죠. 들리다 보면은. 예. 그래서 홈시어터에 쓰는 그냥 액티브 서브우퍼 이렇게 그거 번갈아서 이렇게 쓰면 되지 않냐, 같이 겸용해서 쓰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홈시어터 쪽 멀티 채널 음향이랑 투 채널 이 하이파이 음향이라는 기본적인 이론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하이파이용 서브우퍼는 정말 잘 골라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정말 추천해 드릴 만한 서브우퍼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렐 어쿠스틱스의 서브우퍼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렐 어쿠스틱스에서 새롭게 출시한 클래식 98이라는 이 액티브 서브우퍼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품입니다. 클래식 98이라는 모델인데요. 98 하니까 저는 군대 갔던 애가 떠오르긴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약간 레트로 컨셉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렐 어쿠스틱스는 진짜 평생 서브우퍼 제작에만 매달려온 서브우퍼의 어떤 달인 같은 존재죠. 네. 그래서 옛날 구형들 보면은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가 원래 이제 1990년에 설립된 회사고, 네. 얘가 오마주한 그러니까 클래식이 붙었다는 얘기는 뭔가 부활을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8이 붙었으니까 뭐 98년에 관련된 거 아닐까 싶었는데, 네. 정말 아니나 다를까 스트라타 3라는 모델이 98년부터 2003년까지 롱런 하면서 정말 렐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이레벨 입력의 세계를 네. 정말 그 만방에 알린 대표 모델이었는데, 네. 이 얘네가 렐이 이제 그걸 이제 다시 네. 진짜 몇십 년 만에 부활을 시킨 거죠. 그래서 자랑스럽게 네. 클래식 98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에 리뷰했었던 뭐 JBL의 클래식 100 시리즈 네. 이런 거의 어떤 연장선상이 아닌가 요즘 오디오 트렌드에. 그렇죠. 예. 좀 더 이제 더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일단은 전반적인 디자인하고 뭐 인터페이스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나무, 목재, 천연 월넛 배니어 마감이고요. 뒤쪽에 보면은 맨 하단에 우측 하단에 전원 입력 인렛 단자 있고, 그 옆에 보면은 스탠바이 모드가 있고, 하나는 always on 모드가 있고, 예, 두 개 중에 always on은 그냥 신호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항상 켜져 있는 그렇죠. 모드고, 스탠바이는 이제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이제 작동을 하고 조금 일정 시간 지나도 계속 안 들어오면 꺼지는 그런 모드고요. 옆에 보면은 뭐 볼륨, 크로스오버, 하이 레벨 입력이 있죠. 그러니까 로우 레벨 입력도 있고, 0.1, LFE 요거는 그렇죠. 이제 홈시어터, AV 리시버 그렇죠. 이런 것과 연동해서 쓸 때 사용하는 단자고요. 의상 조절하는 토글 스위치 있고, 이번 시간에 이 설명할 렐의 어떤 중점적인 핵심적인 거는 사실 하이레벨 입력이에요. 그렇죠. 예, 김편님, 하이레벨 입력이 뭘까요? 그러니까 뭔가 높은 게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높은 전압이 들어오는 건데, 이게 예.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출발을 하냐면은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메인 스피커와 서브우퍼의 어떤 이질감, 예. 그러니까 대역의 어떤 촉감이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을 한 게 이 렐의 하이레벨 입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서브우퍼는 메인 앰프, 그러니까 인티 앰프가 됐든 파워 앰프가 됐든 그러니까 서브우퍼 출력 단자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해당 앰프의 프리앰프 단만 통관 신호를 받는 거고. 네. 근데 메인 스피커는 그 해당 앰프, 인티 앰프가 됐든 파워 앰프가 됐든 출력단까지 거친 소리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이질감의 근원은 바로 그 출력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렐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서브우퍼는 그러면은 메인 스피커랑 똑같은 신호를 받자.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 메인 앰프의 서브우퍼 출력 단자에서 받는 게 아니라 스피커 단자에서 받는. 그래서 똑같은 신호를 메인 스피커랑 받으니까 일단 출발점은 똑같다. 그러니까 대역의 이질감 문제는 그런 쪽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여기 있는 하이레벨 인풋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입력하는 단자도 일반적인 단자랑은 다릅니다. 호환이 안 돼요. 김현님이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이거 제가 이 품 안에다 두려고 그랬는데 너무 차가워서 옆에다 놨는데, 일단 그러니까 서브우퍼에 들어가는 거는 이 스피커온이라는 뉴트랙에서 만든 스피커온 단자고요. 그러니까 요 하나만 꽂으시면 되고, 요 끝에 보면 이제 세 갈래 단자가 이제 나눠지는데, 그렇죠. 스피커 이제 좌우 플러스 단자에 빨간색 단자에 하나씩 연결을 하시고, 나머지 하나 이제 검은색 단자가 있는데요. 그거는 마이너스 단자, 뭐 레프트가 됐든 라이트가 됐든 한쪽에 연결을 하시면은
정말 메인 스피커랑 똑같은 소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클래식 98은 요 밑에 하방에 우퍼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급으로 뭐 TX 라인업, 뭐 T9X 같은 경우는 하나는 액티브 방식, 하나는 또 패시브 라이데이터 해가지고 두 개를 사용하고 뭐 이러는데 이 모델은 굉장히 클래식한 방식이고 하방 우퍼 하나만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바닥면을 향해서 지금 요 밑에 있는 거죠. 10인치짜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진동판은 페이퍼 소재죠. 그렇죠. 요즘 나오는 그 렐 우퍼랑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요즘 나오는 렐 우퍼들은 알루미늄 소재 위주로 그렇죠. 거의 만드는데 그런 부분은 달라요. 확실히 클래시컬한 예전의 그 방식들을 좀 따르고 있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T9X랑 지금 가격대도 비슷해갖고 그렇죠. 이제 많이 이제 그 비교를 아마 구매를 하실 때 비교를 하실 텐데 일단 진동판 사이즈는 똑같아요. 물론 똑같죠. T9X는 이제 정면에 액티브 방식의 이제 심리지가 있고 그다음에 바닥면에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있는 거고요. 근데 진동판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알루미늄 페이퍼 진동판이에요. 그러니까 파이버와 엘로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얘는 전통적으로 하방에만 있고 종이 페이퍼 펄프로 지금 만든 진동판이다. 이렇게 거기서 일단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또 저역 하는 똑같아요. 이게 마이너스 6dB 기준인데 27Hz. 일반적으로 이제 뭐 초저역 구간이죠. 그러니까 20Hz에서 40Hz 사이를 이제 초저역으로 치는데 27Hz니까 충분히 일반적인 뭐 북쉘프나 뭐 중형 톨보이 이런 것들하고도 매칭했을 때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서브우퍼 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그 저역한의 어떤 확장 효과도 있지만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앰프가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앰프 출력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여기 서브우퍼에서요. 얘는 300W가 지금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안에 이제 그 클래스 D 방식의 300W 출력의 앰프가 내장이 되어 있는 액티브 서브우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액티브 서브우퍼를 적용해서 같이 들어본 스피커는 프로하게 D2R이라는 스피커입니다. 저희 옆에 보이시죠? 예전에는 이제 소프트돔 트위터 장착된 버전으로 많이 듣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리본 트위터 달린 이 버전으로 준비를 해서 같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스피커가 저역 하한이 이것도 좀 꽤 낮게 좀 측정이 돼 있죠. 발표가 돼 있죠. 스펙으로만 보면은 30Hz인데 일단 기준점은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하여간에 지금 프로학에서는 30Hz까지 저역을 낼 수 있는 스피커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소수기기는 T+A의 MP3100HV 사용을 했고요. 저희는 룬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앰프는 동일하게 또 T+A의 PA3100HV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서 저희가 두 곡에 대해서 액티브 서브우퍼를 적용하지 않고 좀 청음을 하면서 녹음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액티브 서브우퍼를 적용한 이후에 동일한 곡에 대해서 또 녹음을 했어요. 두 곡에 대해서 이 클래식 98 적용 전후 요거를 비교해서 들을 수 있게끔 저희가 녹음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To the outer, you just really breathe.
walls down. He got on the side. He won't sign a cracker. He got to fit it down below his knee. 네, 두 곡을 들어오셨는데요. 액티브 서브우퍼 전후 어느 정도 비교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유튜브 이 콘텐츠 만들면서 이 음악 녹음이 제일 힘들어요. 이게 특히 저역 쪽이 이렇게 확실히 좀 그 표정이 드러나지가 잘 않습니다. 어느 정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청음하면서 느낀 부분들은 일단은 첫 번째 곡에서 이 뮤직한 누다 컴투게더인데 저역 쪽에 확실히 깊이와 그리고 양감 뭐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보완이 돼요. 특히 이 더블 베이스 막 낮은 현들 딱 칠 때 그때의 그 느낌들은 확실히 증강을 하는데 세팅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예, 세팅을 저희가 어떻게 했죠? 볼륨은 저희가 9시 정도 여기서는 9시 정도 했고 크로스오버는 약간 10시 방향 정도 예, 그 정도로 세팅을 해서 테스트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거는 근데 개인이 쓰고 있는 스피커와 그리고 공간 이런 것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각각마다 상당히 좀 예민하게 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렇죠. 볼륨 같은 경우는 서브우퍼와 청취 거리 이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앞에 발밑에다 두면은 게인을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볼륨을. 그렇죠. 그런데 지금 렐에서는
이 저역, 특히 그러니까 저역 파장이 길잖아요. 파장이 긴 저역을 재생하는 게 서브우퍼니까 예. 추천하는 서브우퍼 위치는 모서리. 예. 그것도 대각선 방향으로 해서 같은 공간이라도 파장을 방해받지 않고 최대 파장이 확보되는 예. 구석에다 놓으라고 지금 권장을 하는데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저역을 듣기 위해서 서브우퍼를 투입을 한 건데 예. 저역은 고역보다 훨씬 파장이 기니까 그렇죠.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나 뭐 듣는 위치 가까이 놓는 게 아니라 예.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라. 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 스피커 사이에다가 중앙에 놓고 사용을 하다가 뒤쪽으로 빼버렸어요. 전면에서 이게 프론트 스피커와 그냥 같은 선상에 이렇게 놓으니까 약간 저역이 조금 약간 나서는 느낌이 있고 그렇죠. 그래, 예, 부스트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뒤쪽 모서리에 좀 빼니까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네. 예. 그리고 확실히 저역은 무제한이다. 예. 그러니까 치우친 곳에 놓은 거잖아요. 예. 근데도 뭐 저역이 왜 오른쪽에서만 나오지? 이런 느낌은 없었고 예. 그냥 전 대역에 그러니까 전 좌우 고루 쫙 깔려서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은 이 곡 들어보면은 이런 거 굉장히 스피디하고 어쩜 막 짜릿짜릿한 약간 저역에 좀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곡인데 이 클래식 98은 제가 듣기에는 기존의 렐 뭐 T9X나 같은 선상에 있는 이런 거랑 비교할 때 그 T9X처럼 막 굉장히 스피디하고 막 타격감이 엄청난 이런 스타일의 저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잔향이 있고 좀 더 온화한 네. 예, 자연스럽게 바닥에 깔리는 그런 좀 특성입니다. 이 레트로 그 컨셉으로 만든 그 제품이고 그 소리 성향도 약간 그런 쪽으로 튜닝돼 있지 않나. 예. 저는 두 번째 곡에서는 이게 저희랑 거리가 멀리 떨어뜨려 놔서 그런지 예. 무대가 상당히 뒤로 확 열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넓어졌다. 네. 와, 서브우퍼로도 이렇게 무대 확장을 맛을 볼 수가 있구나. 예. 이거는 진짜 거의 처음 느껴본 어떤 새로운 쾌감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첫 곡 그 감상평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역이 확장되고 에너지가 실리니까 그 높은 저역 네. 그리고 고역 네. 이게 어떤 해상력 아까는 그냥 파묻혔던 소리가 살아나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대역 밸런스가 살아난다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네. 그동안은 딱 잘려서 이 메인 스피커가 내지 못했던 어떤 주파수라든지 어떤 에너지를 이 서브우퍼가 받쳐주니까 메인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까지 살아나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맞아요. 그 영상 쪽 리뷰하고 평가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마지막에 이제 그 성능을 가르게 되는 게 블랙의 심도. 그렇죠. 이런 건데 확실히 저역 쪽이 이 성능을 마지막으로 가르지 않나. 저역 쪽이 좋아질 때 그 상위 대역도 같이 더 컨트라스트도 더 표현도 좋아지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메인 스피커가 광대역 스피커로 좀 더 해상력이 드러나는 스피커로 변모하는 예. 그런 면에서 이 렐 서브우프가 예. 그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하이 레벨 입력 때문에 맞아요. 똑같은 신호가 메인 스피커도 들어가고 자기한테도 들어오니까 원리상 출발이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질감을 줄이고 대역 밸런스도 동시에 두 스피커가 살아나는 네. 그런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렐 어쿠스틱스의 신제품 클래식 98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평원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